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그리고 그 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뒤틀려버린 가족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오말순 여사가 있었다. 칠순의 나이, 맨손으로 시작해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거친 세파를 홀로 헤쳐오며 자식들을 키워냈으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닌 고립이었다. 그녀는 강인해 보였지만 실은 누구보다 외로웠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며느리 최미진이 서 있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상냥한 미소와 싹싹한 말투를 지녔다. 하지만 그 효부에 가면 뒤에는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그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검은 탐욕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오 여사의 하나뿐인 아들 박민석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먹고 자랐으나 아내의 탐욕의 침묵으로 동조하는 40대의 가장. 그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은 아내의 악행보다 더 잔인한 흉기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들의 동거는 어느 차가운 밤 오 여사가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로 인해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다. 오말순 여사의 저택 다이닝 룸에는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한우 갈비찜과 자연산 송이 요리가 차려져 있었지만 오 여사는 모래를 씹는 기분으로 젓가락을 깨작거렸다. 500억.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의 무게는 그녀를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그녀를 고립시키는 감옥의 벽 같았다. 돈은 늙음을 막아주지 못하고 외로움을 사주지도 못한다. 나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늙은이일 뿐인가. 자주 섞인 독백을 삼키며 물을 마시러 나온 그날 밤 오 여사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자정이 넘은 시각 2층 복도 아들 부부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들려온 것은 가족의 대화가 아닌 짐승들의 흥정이었다. 여보, VIP 요양원 자리 났대. 이번에 안 보내면 1년 대기야. 며느리 최미진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마저 서려 있었다. 어머님 정신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보내야 재산 관리권도 우리가 가져오지. 그래도 멀쩡하신 분을. 남들 눈도 있고. 아들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남들의 시선이 두려운 비겁함 때문이었다. 남들이 밥 먹여줘? 당신 사업 자금 필요하다며. 눈 딱 감고 효도한다 생각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진짜 효도야. 문 밖에서 오 여사는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평생을 헌신해 키운 아들은 끝내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 침묵은 비수가 되어 오 여사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오 여사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응고되었다. 다음 날 오 여사는 평소 입던 우아한 정장 대신 낡은 점퍼와 푹 눌러쓴 모자로 위장하고 전자상가 뒷골목을 찾았다. 습하고 어두운 골목 끝 간판도 없는 가게였다. 가장 성능 좋은 놈으로 줘. 안경이나 볼펜 같은 거. 절대 들키지 않는 걸로. 오 여사가 탁자 위에 두툼한 현금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업자는 봉투의 두께와 오 여사의 서늘한 눈빛을 번갈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사모님 용도가 집안에 아주 크고 징그러운 쥐새끼들이 살아서 박멸을 좀 해야겠어. 그날 밤 오 여사의 서재는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책상 위에는 치매 관련 서적과 태블릿 PC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선망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의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초점이 풀린 눈, 입과 근육의 이완, 반복적인 질문. 오 여사는 영상을 끄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평생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지적이고 고집센 70대 노부인이 서 있었다. 오 여사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지금부터 나는 오말순이 아니다. 껍데기만 남은 노인이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눈동자의 힘을 풀었다. 총명하게 빛나던 안광이 흐릿해지며 허공을 맴돌았다. 앙다물었던 입술을 툭 떨어뜨리자 얼굴 전체의 근육이 무너져 내리듯 이완되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순식간에 넋이 나간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섬뜩하고 낯설어 오 여사조차 소름이 돋았다. 밥 줘. 민석이. 어눌한 발음, 끊어지는 호흡. 오 여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표정을 고쳐 잡았다. 이번엔 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구겨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마. 미진아, 민석아. 너희가 안심하고 그 추악한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오 여사는 카메라가 내장된 뿔테 안경을 쓰고 녹음 기능이 있는 볼펜을 주머니에 꽂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이제 완벽한 사냥꾼이었다. 며칠 뒤 거실 소파에 오 여사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선은 초점 없이 베란다 창틀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미진이 다가왔다.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누구세요? 오 여사가 해맑게 웃으며 되물었다. 우리 집 식모야? 밥 줘, 배고파. 미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이어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미진은 뒤를 돌아보며 회심의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맛이 갔네. 생각보다 빠르잖아. 그날부터 오 여사의 집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다. 오 여사가 정신을 놓은 척할수록 미진의 본색은 거침없이 드러났다. 일주일 뒤 가정부가 퇴근한 늦은 오후. 미진은 주방에서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다. 오 여사는 식탁에 엎드려 자는 척하며 안경 카메라의 렌즈를 미진 쪽으로 향했다. 아우 지겨워. 이 노인네는 명줄도 기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려나? 빨리 요양원 처박아 버려야지. 미진은 주위를 쓱 살피더니 끓고 있는 죽 냄비에 퇴하고 걸쭉한 가래침을 뱉었다. 국자로 휘휘 젓는 소리가 역겹게 들려왔다. 오 여사는 식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어머님 전복죽 끓였어요. 몸보신하셔야죠. 아. 상냥한 목소리로 바뀐 미진이 숟가락을 내밀었다. 오 여사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생각했다. 이 죽은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이다. 똥이야. 똥 냄새나. 안 먹어. 오 여사는 발작하듯 그릇을 천에 엎어버렸다. 뜨거운 죽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 진짜. 노망이 나도 곱게 나지. 미진이 걸레를 집어 던지며 악을 썼다. 그 모든 모습과 음성은 오 여사의 가슴 속 녹음기와 안경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미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TV에서 방영된 기업 이미지와 가족의 뉴스를 보고 눈을 반짝인 것이다. 여보, 이거야. 당신 회사 주가 띄우고 요양원 보내는 명분 쌓는 법. 방송에 나가는 거지.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는 천사 며느리. 완벽해. 미진이 오 여사에게 다가와 달콤하게 속삭였다. 어머님, 내일 우리 좋은데 구경 갈까요? 가서 웃기만 하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 구경? 고기 줘? 네네, 실컷 드릴게. 아주 실컷. 미진이 나가자 오 여사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멍석을 깔아준다니 춤을 춰주마. 그 화려한 무대가 너희의 무덤이 될 게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화려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방청객들의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오 여사에게 쏠렸다. 오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500억 자산가이시지만 치매와 싸우고 계신 오말순 여사님,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천사 같은 며느리 최미진 씨입니다. 진행자의 소개에 박수가 쏟아졌다. 미진은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채 마이크를 잡았다. 어머님이 기억은 잃으셨지만 마음만은 저를 알아보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 겁니다. 어머니, 저 아시겠어요? 카메라가 오 여사를 클로즈업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웅크리고 있던 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흐릿했던 눈동자는 맹수의 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짓말이 아주 늘었구나, 미진아. 스튜디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생방송이었다. 어머님? 갑자기 정신이.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가 미진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괴물로 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죠. 오 여사는 주머니에서 볼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대었다. 치지직. 아우 지겨워. 이 노인네 언제 죽나? 퇴. 많이 드시고 얼른 가세요 좀. 요양원 처박아 버려야지. 스튜디오 전체에 미진의 독설과 가래침 뱉는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미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들 민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전 국민이 증인입니다. 저 오말수는 오늘부로 저를 기만하고 학대한 이들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오 여사는 대기하고 있던 김 변호사를 무대 위로 불렀다. 생방송 도중 그녀는 전 재산 사회 환원 서류에 붉은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다. 쾅! 그 소리는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며칠 후 오 여사의 저택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와 있었다. 쫓겨나는 것은 오 여사가 아닌 아들 부부였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가 아들이잖아요. 대문 밖으로 쫓겨난 그들이 울부짖었다. 오 여사는 2층 창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은 무슨, 남보다 못한 것들. 내 집에서 당장 꺼지거라. 커튼을 닫는 오 여사의 손길에 망설임은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공항 출국장. 세련된 트렌치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오 여사가 캐리어를 끌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자유로워 보였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던 노인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던 어머니도 이제 그곳에 없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어머니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나는 오늘 진짜 오말순의 인생을 살러 간다. 오 여사가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다. 창밖으로 그녀를 태운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구름 위로 솟구치는 비행기처럼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